앞 시간에서는 그 연력학적인 계, 그러니까 이제 서모다이나믹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연력학적 계의 중요한 물성이 이제 온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만은, 사실 연력학적 계에서 이제 또 온도뿐만이 아니고 또 중요한 이제 한 가지의 물성인데, 그게 압력입니다. 요 6교시 2강에서는 압력, 즉 프레셔에 대하여 이제 확실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페이지에 섹션 1.9가 이제 압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동영상 강의 파일로 학습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보나마나 이제 그 대학에서 공과 대학, 그것도 이제 뭐 특히 이제 기계계열의 이제 대학교 2학년생이실 거고,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제 과학이나 물리 시간에서 이제 압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배우셨어요. 그냥 압력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단위 면적당에 작용하는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제 누르는 힘 아닙니까? 생길 교수는 교재에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제 압력, 즉 이제 이 프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제 단위 면적당의 이제 표면에 이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데, 이 힘은 이제 유체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유체라는 것은 흘러가는 물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뭐야? 가스, 즉 기체하고 이제 리퀴드, 즉 액체에 의해서 작용하는 이제 수직 방향 힘이 되겠죠. 이에 반해서 이제 고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뭐 정력학도 배우셨고 지금 아마 재력학도 같이 배우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이제 이와 같이 고체를 다루는 학문에서는 이 압력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수직 응력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많이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설명을 빠뜨리지 않았네요. 요 압력은 이제 우리가 힘을 갖다가 면적으로 나눈 양 아닙니까? 그죠? 근데 힘은 벡터량이에요. 즉 크기하고 방향을 갖고 있는데, 요 압력은 이제 그 벡터량을 갖다가 면적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 압력은 이제 스칼라량이라는 이 설명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압력이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이제 스칼라량이라는 것은 이번 시간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압력의 등방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학습을 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반해 가지고 이제 고체 역학이나 재료 역학, 즉 이제 고체를 다루는 학문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즉 이 응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계에 그냥 관심을 대상을 가지고 있는 이 고체 물질의 이제 변형량하고 변형률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변형량하고 변형률은 고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의 XYZ 방향으로의 이제 변형량하고 변형률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텐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학부 과정에서 배우는 텐스는 3 곱하기 3, 즉 이제 요소수가 9개인 이제 3 곱하기 3 확률로 나타내는데, 저도 이걸 갖다가 이제 학부 과정 때 배운 적은 있지만은 설명할 그 정도의 실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요 그 고체 역학에서는 이제 요 압력을 갖다가 텐수로 다룬다, 요 정도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이 스칼라를 갖다가 스칼러라고 이제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뭐 우리말 쓸 때 맞춤법 틀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외국인들도 뭐 영어가 적어놔라 모르지만 뭐 스펠링 틀리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한 번씩 재미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에 이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단위는 뭐야? 요 힘을 갖다가 이제 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갖다가 뉴턴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면적을 메다 자성을 사용할 때 요 압력 단위를 갖다가 이제 파스칼, 즉 PA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에서는 압력의 단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또 이제 다룰 건데, 그러면 이제 요 압력의 단위를 갖다 학습하시면은 요 파스칼이라는 이 압력 단위는 상당히 작은 압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2교시 2강의 수업에서 힘, 무게, 질량에 대해서는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요 힘하고 무게와 같은 물리량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세요. 정의에 의하면은 이 압력은 이제 힘의 작용을 받는 요 면적으로 나눠준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압력 P라는 것은 면적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를 그 힘의 작용을 받는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제 학계나 이제 영국에서는 힘의 단위로는 이제 SI 단위계 뉴턴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은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kgf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주치는 힘은 kgf 아니면 뉴턴의 단위를 가지는 힘입니다. 이에 반해 가지고 면적은 밀리미터 제곱, 센치 제곱, 메다 제곱, 뭐 그때 따라서 이제 다양한 면적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은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이 단위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SI 단위기를 쓰는 경우에는 뉴턴 퍼 메다 제곱, 즉 이제 파스칼을 갖다 쓰거든요. 그런데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 파스칼은 상당히 작은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스칼을 쓸 때는 보통 이제 킬로 파스칼, 메가 파스칼 이와 같이 이제 접두를 붙입니다. 킬로는 10의 3승이고 메가는 10의 6승이죠. 이제 동일한 힘이라고 할지라도 요 힘이 작용하는 면적에 따라 가지고 요 이제 힘의 효과가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이제 요 샤프 펜슬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샤프 펜슬이야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뭐 항상 쓰고 있는 뭐 필기도구 아닙니까? 내 손가락 위에 요 샤프 펜슬을 갖다 거꾸로 두고, 저기 이제 우리가 손으로 누르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손가락 위에 올리고, 이제 그럼 샤프 펜슬을 갖다 우리가 거꾸로 세운 거죠. 요 위에 이제 1리터짜리 이제 생수를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생수 1리터라는 것은 이제 무게가 1kgf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한다고 그러면은, 손가락에 이제 느낌이 좀 무겁네. 요 정도밖에 못 느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샤프 펜슬을 똑바로 세워가지고, 이제 생수병 1리터를 갖다 올렸다 이거예요. 근데 생수병은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럼 생수병의 무게는 1kgf로 똑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험에서는 아마 샤프 펜슬이 요 끝부분이 여러분 손가락을 찔러가지고 이제 피가 날 겁니다. 즉 동일한 무게의 이제 힘이지만은, 무게는 힘이니까, 그런데 작용하는 이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제 힘이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갖다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바늘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바늘하고 1리터의 생수병으로 철판에 구멍을 낼 수 있느냐? 네, 당연히 철판에 구멍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은 이 바늘의 끝이 아주 이제 뾰족하고, 그 다음에 이 바늘이 이제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휘어진다거나, 안 그러면 부러진다거나, 이 바늘 끝이 이제 뭉툭하게 이제 변형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만 만족할 수 있다면은, 요 생수 1리터 한 병으로 이제 철판에 구멍을 뚫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이 두꺼운 철판을 갖다 자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철판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따내는 이제 워터젯 커팅을 갖다 보여주는 거야. 워터제트는 이 이제 노즐의 끝단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이제 요 노즐의 끝단에는 이제 요 워터제트가 나오는 구멍이 1mm 이하입니다. 직경이. 그리고 이제 쏟아지는 요 물줄기, 즉 워터제트의 압력은 대기압과 비교하고 한 6000배 이상, 그러니까 6000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이제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 철판을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제 절단하기 위하고 요 물에다가 아주 이제 미세한 요 이제 금속 입자를 갖다가 이제 섞어 놓거든요. 요걸 갖다 우리가 연마제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철판을 자를 때에는 이제 산소하고 아세틸렌 가스의 그 화염 토치, 그걸로 이제 자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하고 이제 잘라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금속을 갖다 열로 녹여가지고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절단 후에 이제 이 금속이 이제 식으면서 이제 열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두꺼운 이제 철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틀리거든요. 그런데 워터젯 같은 경우에는 뿜어져 나오는 이 워터젯, 즉 물의 온도가 거의 뭐 일반 우리 뭐 실온하고 온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이 철판이 이제 뭐 열 변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우려도 전혀 없고, 하고 절단면이 화염이나 안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하고 절단한 것보다 훨씬 깨끗한 면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요 1리터의 물병하고 이제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아주 가는 바늘만 있다면 철판도 구멍을 뚫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강의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주위에, 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대기권 안에 살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지구 표면상에서의 작용하는 압력이
대기압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기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대기압의 이제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구 표면에 정사각형을 하나 그리는데 이 정사각형은 가로가 1cm고 세로가 1cm입니다. 그러면 이 표면에 그린 이 정사각형의 면적은 1cm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지구 표면에 그린 이제 가로 세로 1cm 즉 1cm 제곱의 이제 이 면적을 가지는 이 면적을 기준으로 해갖고 내가 이제 직육면체 가상의 직육면체를 하나 쭉 올리는 거야. 이 가상의 직육면체를 어디까지 올리는가 하면은 지구 표면에서 대기권의 끝까지 올립니다. 요 이제 대기권을 갖다 벗어나면은 이제 공기가 없죠. 왜냐하면 지구 인력에 의해서 이제 당겨지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 가상의 직육면체 안에는 뭐 어차피 이제 공기가 이제 채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가상의 직육면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공기 입자들을 전부 모아서 무게를 달면은 1.0332kgF가 됩니다. 그럼 지구 표면의 1cm 제곱이라는 면적에 1.0332kgF라는 무게가 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기에 의한 압력은 1.0332kgF/cm 자승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SI 단위에서는 압력은 파스칼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kgF/cm 자승을 뉴턴 per 메다 자승인 이제 파스칼로 바꾸기 위해서는 kgF를 뉴턴으로 바꿔주고 cm 제곱을 메다 자승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kgF는 9.8 뉴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9.80665 뉴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1cm는 100분지 1m니까 1cm 제곱은 이제 만분지 1m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약 10만 파스칼이 됩니다. 이 1.0332kgF/cm 자석이라는 압력하고 요 10만 단위의 파스칼은 사실은 뭐 같은 압력이죠. 그런데 요 이제 kgF/cm 자승이라는 것은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주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압력 단위거든요. 그런데 1kgF/cm 자승하고 이제 1파스칼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요 1파스칼은 이제 1kgF/cm 자승의 약 10만 분지 1입니다. 그러면 엄청 이제 작은 압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파스칼을 갖다가 사용할 때는 이제 10의 3승 파스칼, 즉 킬로파스칼이나 10의 6승 파스칼, 이제 메가파스칼을 쓴다라고 앞에서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0332kgF/cm 자승, 이건 대기압이에요. 요것은 이제 101.3kPa, 요걸 메가파스칼로 나타내면 0.1013 메가파스칼. 그래서 이제 요 세 개의 숫자 1.0332, 101.3, 0.1013, 이것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는 게 편하십니다. 이것은 연력학뿐만이 아니고 유체학과, 재료학에서 항상 사용되는 이제 압력 단위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저기 이제 수은이 담겨 있는 그릇에 이제 유리관을 갖다가 이제 거꾸로 세우면은 이제 대기압이 밀어가지고 수은이 760mm 올라간다라는 거 갖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토리첼리의 진공, 그러니까 이제 토리첼리안 베큐움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대기압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으니까 요 이제 그릇에 담겨 있는 요 수원의 표면에는 대기압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기압은 얼마였었어요? 1cm 제곱미터당 1.0332kg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수원이 밀려 가지고 요 유리관 위로 이제 올라가겠죠. 근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요 이제 수은이 담긴 이 그릇에다가 유리관을 거꾸로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요 수은주는 760mm를 안 올라갑니다. 그냥 여기에 있어요. 유리관에 수온이 안 올라간다는 것은 그냥 뭐 실험을 해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온을 구해야 되잖아요. 유리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수온은 위험한 물질이고, 또 우리가 뭐 이 실험을 위하고 또 수온을 갖다가 또 구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커피숍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음료 같은 거 마시잖아요. 뭐 아이스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음료에 스트로를 꼽아주잖아요. 그냥 이거 갖고 실험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커피숍에 가가지고
가지고 차가운 음료를 갖다가 이제 하나를 샀다 이거야. 그러면 요 이제 음료는 스트로를 꼽아주겠죠. 그리고 당연히 요 음료의 뭐야, 요 액체의 표면, 즉 액면에는 대기압이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뭐야, 빨아먹는 요 스트로 끝단을 갖다가 이제 손가락으로 딱 막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뭐 터울칠리 진공실험에서 요 유리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쳐다봐도 요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토리첼리의 진공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이 유리관에 이제 수온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 유리관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유리관을 갖다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유리관을, 수온이 가득 찬 이 유리관을 갖다가 수온 그릇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을 갖다 빼내야 되겠죠. 그러면 수온은 이제 자신의 무게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꾸로 세운 요 이제 유리관, 요 윗부분은 원래는 수온이 가득 차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뭐야, 요 수온이 이제 내려갔으니까 이 부분에는 뭐야, 어떤 물질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즉, 이것은 이제 우리가 완전 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전 진공이라는 것은 이제 압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야, 요 대기압이 이제 밀어가지고 뭐야, 요 수온주가 760mm 올라갔다라고 이제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공간에 어떤 물질도 없을 때 이제 완전 진공,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개념은 이제 제가 요 압력을 갖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또 요 압력을, 그러니까 기체 분자에 의한 압력을 갖다가 기체 분자의 운동, 즉 이제 다이나믹 컨셉으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어떤 물질도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니야. 요 이제 수은 전기가 조금 이제 발생합니다. 이 수온이야, 이제 주위에 이제 이 뭐야, 환경, 그러니까 이제 그 슬라운딩하고 이제 밀접 평형 상태를 갖다 이루고 있으니까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모든 액체는 이제 증발 온도를 가지는데, 근데 이 증발 온도가 이제 이 액체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 주위의 압력하고 이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기압에서는 물을 갖다 100도씩 끓이지만 압력을 낮춰버리면 10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이제 끓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유리관의 상부는 완전 진공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요 이제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는 이 액체 상태의 수온에서 일부 전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미량이겠지만, 근데 이제 요걸 갖다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3장의 이제 순수 물질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어쨌든 토리첼리 진공 실험에서 요 유리관의 이제 상부는 거의 완전 진공에 가깝고, 요 이제 수원의 요 이제 액면에는 지금 이제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완전 진공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압력이 없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대기압에 의해서 요 수온주가 지금 현재 760mm 지금 밀려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기압 1.0332kg/cm 자성은 이제 요 유리관에서의 수온주의 높이, 즉 액주의 높이 760mm에 해당한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압을 갖다가 이제 760mm Hg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수온의 비중은 13.6이거든요. 근데 비중이라는 것은 이제 물하고 비교를 한 거 아닙니까? 비중이 13.6이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이제 이 최적의 이제 수온하고 물을 갖다가 이제 무게를 비교했을 때 수온이 13.6배가 무겁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유리관을 갖다가 아주 높은 유리관을 사용하고 요 이제 수온 대신에 물을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요 이제 액주의 높이는 수온이 이제 760mm 올라갔으니까 물 같은 경우는 이제 13.6배가 더 올라가는 거야. 이걸 계산하면 이제 1336mm고, 그러면 이걸 갖다 1000으로 나누면 약 1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60mm Hg는 about로 이제 1000mm AQ하고 같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AQ라는 것은 이제 아쿠아라는 말로 이제 뭐 워터야, 물. 이제 그 절대압력, 앱솔루트 프레셔하고 계기압력, 게이지 프레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그 절대압력하고 계기압력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압력 측정 장치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는 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하고는 약간 이제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먼저 그 압력 측정 장치인 이제 부르동 게이지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브루돈 게이지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손목에 차는 뭐 시계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요 브루돈 게이지 밑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파이프나 이제 압력 용기에 부착하는 부분이야. 지금 이제 요 그림에서는 나사로 되어 있는데 플랜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압력이 걸리게 되면은 요 이제 포인트, 즉 시계 바늘이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제 압력값을 읽어주게 해주는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압력계입니다. 이 브루돈 게이지에 숫자가 적혀 있는 요 이제 그러니까 표시구죠. 요걸 갖다 뜯어내면은 요 이제 뒤쪽에 보면 이와 같은 이제 튜브가 이제 나선형으로 꼬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요 나선형 튜브는 이제伸축성이 좋은 이제 재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 화살표 끝단에 지금 이제 뭐 파이프나 압력 용기가 이제 그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파이프나 압력 용기 안에는 이제 유체가 이제 지나가거나 안 그러면 유체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유체는 뭐 기체 아니면 이제 액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요 기체나 액체에 이제 그 압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 유체가 이제 불돈 튜브를 갖다가 이제 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불돈 튜브 자체는 아주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요 이제 꼬여가 있는 이 나선형이 이제 펴졌다 오므려졌다 하면서 이제 요 시계 바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 요 뒤쪽에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이제 브루돈 튜브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요 브루돈 튜브 끝단에 보면은 이제 렉 앤 기어 그러니까 이제 요 기어죠. 그 다음에 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 이게 이제 요 렉앤 기어가 이제 요 게이지에 고정되어 있는 이제 그 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 브루돈 튜브가 미니까 이게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이제 기어에 따라 물려 있는 요 피니언이 돌면서 요 포인트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브루돈 게이지는 아주 전형적인 아날로그 타입의 이제 압력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실무 현장에 가시면은 뭐 파이프마다 다 꼽혀 있어요. 근데 이제 불돈 게이지 안에 들어있는 요 이제 불돈 튜브는 이와 같이 이제 나선형으로만 이제 꼬여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 이제 튜브의 이제 단면도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원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원형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그 브리테니카 사전에서 이제 인용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보이는 요것이 지금 이제 브루돈 튜브거든요. 여기 이제 스파이럴 타입하고 다르게 이거는 이제 한 번만 이 말구 형태로 이제 거의 반원 형태로 이제 꺾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단면도 이제 보면은 원형이 아니고 약간 이제 오발,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길쭉한 이제 계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 단면의 형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요 파란 부분 요게 이제 그 뭐야 렉앤 기어인데 요 렉앤 기어 요 부분이 지금 이제 게이지에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뭐 피봇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네요. 자, 제가 요 이제 절대 압력하고 계기 압력을 설명하기 전에 요 압력 측정 장치 이제 불돈 게이지를 갖다 먼저 언급한 것은 요 이제 게이지에 적혀가 있는 이 0.0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압력계를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뭐야 이 압력계를 만드는 메이커 즉 뭐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그럼 그 공장은 당연히 뭐 지표면 위에 있을 거고 그 공장이 있는 곳에는 뭐야 그 대기압이 작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요 이제 불돈 게이지를 만들 때 이 이제 브루돈 튜브에는 이미 뭐야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생활을 갖다가 하고 있는 대기압에 해당하는 요 공기들이 이제 이미 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압력계를 내가 이제 어떤 이제 그 파이프에 이제 꼽아놨다 이거야. 그래서 이 파이프 안에 이제 뭐 기체든 안 그러면 액체가 흘러갈 때 요 기체나 액체가 가지는 요 압력을 측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파이프 끝단에는 펌프가 있고 요 이제 펌프를 기동을 하면은 이제 전원을 넣어 가지고 펌프가 돌면은 이제 물을 빨아 당겨 가지고 요 이제 파이프 쪽으로 이제 물을 갖다 쭉 공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물이 이제 가지고 있는 요 압력이 요 이제 불돈 게이지에 요 이제 불돈 튜브에 이제 뭐 압을 가해 가지고 요 불돈 튜브가 이제 그 팽창을 하면서 요 포인트를 움직여서 이제 뭐 압력을 갖다 보이게 될 거라고요.
지금 펌프를 기동하기 전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이제 파이프 안에 있던 요 물은 이제 다 빠져가지고 이제 지금 뭐 이 파이프 안에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요 공기만 들어가 있겠죠. 즉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펌프를 기동해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이 파이프 내를 갖다 흘러가면서 요 이제 압력계가 꼽혀가 있는 그 위치에서 유체가 가지고 있는, 즉 물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압력이 불동계지에 나타나는데, 이는 이 압력계의 포인트는 대기압보다 이제 높다. 그런데 높은데 얼마만큼 높으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요 표시판에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0.0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대기압하고 이제 뭐야 압이 같다라는 것이고, 요 1.0이라는 것은 대기압에 비해 가지고 이제 1.0 뭐 요 뭐 압력 단위는 이게 뭐 일반적으로 킬로그램 per 센치 자승이나 이제 바를 쓰는데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산업 현장에서 쓰고 있는 이 압력계의 0이라는 것은 대기압하고 이제 압력이 같은 상황이에요. 즉, 이 0은 지금 대기압을 갖다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즉, 그러면 뭐야? 이 압력계라는 것은 대기압보다 압력이 얼마만큼 높으냐, 요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공대생이시고, 그래서 이제 학부 과정을 졸업하시면은, 이제 뭐 산업 현장이나, 그다음 설계 현장에서 이제 뭐 실무를 담당하실 거고, 혹은 이제 뭐 대학원에 이제 진학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뭐 열유체공학을 전공하신다면은, 이제 뭐 연구실에서 많은 실험 작업을 갖다가 이제 하실 거예요.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압력 측정 장치, 요 불동 게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요 이제 압력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불동 게이지의 측정 범위는 이제 0, 그러면 대기압이죠. 그리고 이제 맥시멈 밸류는 10입니다. 그리고 압력 측정의 단위는 바네요. 바는 이제 킬로그램 per 센치 자승입니다. 그러면 요 압력계의 측정 범위는 0에서 이제 10바까지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무 현장에서 이제 어떤 기계 시스템을 설계를 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그 기계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파이프에 뭐 액체가 흘러가든 뭐 기체가 흘러가든 어쨌든 이 파이프에는 맥시멈 압력이 한 10바 정도 걸리겠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다 이거야.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설계한 그 기계 시스템이 제대로 된 성능을 갖다가 발휘한지 이제 제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운전 단계를 거치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0에서 10바까지 이 파이프에 압이 걸리니까 이제 설계 도면에 요 파이프의 뭐 특정한 지점에는 압력계를 설치하는데 0에서 10바까지의 레인지를 가진 압력계를 갖다가 설치하시오라고 이제 도면에 표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불동기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이제 불동 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좀 이제 부드러운 재질의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물론 이 불돈 게이지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메이커, 그러니까 이제 뭐 제작업체가 되겠죠. 이 제작업체에서도 압력계를 만들 때 이 압력계의 최대 이제 압력 표시부가 이제 10바라고 그러면은 이 압력계 10바 이상의 압력이 걸리더라도 이 불돈 튜브가 구조적인 건전성을 갖다가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여유치를 가지고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계 시스템을 운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계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를 해갖고 이제 운전을 시작하고 이 기계 시스템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정지시키고 정지했다가 다시 기동하고 이런 이제 반복적인 조작을 갖다가 이제 계속 수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계 시스템에서 이제 유체가 흘러가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에 이제 압력계가 꼽혀 있어요. 그리고 그 파이프 내에 유체의 압력이 이제 맥시멈치로 이제 걸리는 경우는 주로 이제 기계를 갖다가 이제 정지시키거나 기동할 때거든요. 특히 이제 기동할 때 이제 과압이 많이 걸려요. 이와 같은 조작을 갖다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요 불돈 튜브가 이제 점점 이제 열화가 되는 거죠. 강한 압력이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불돈 게이지의 요伸축성, 그러니까 이제 늘어났다 줄어드는 요伸축성이 이제 점점 감소하게 되고, 뭐 종국적으로는 요 불돈 게이지가 압력을 측정하는데 이제 정밀한 값을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압력계가 설치되는 곳에 걸리는 이제 최대 압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바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압력계를 갖다 선정을 할 때 측정 범위가 0에서 이제 10바까지 압력계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 한 20%에서 30% 정도 여유를 두 가지고 이 압력 측정 범위가 이제 0에서 한 12바, 13바 정도 되는 그런 압력계를 갖다가 이제 골라야 하겠죠.
뿐만 아니고 압력계에서는 또 중요한 이제 고려사항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기계 시스템을 갖다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계 시스템에 포함되어진 배관의 압력계가 꼽혀 있어요. 그 이제 배관 내 압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제 이 기계 시스템 전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전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을 때 그 배관 내에 흘러가는 이제 뭐 액체든 뭐 전기든 기체든 이 유체의 이제 압력이 정상 상태의 압력이 한 1바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이제 그 정도라고 이제 예측이 되거나 안 그러면 이제 그런 범위로 이제 설계를 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압력계를 갖다가 0에서 10바까지로 이제 요 측정 레인지가 있는 압력계를 꼽게 되면은 요 이제 그 뭐야 그 배관에서의 압력은 항상 요 1바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러면 바늘이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뭐야 한 뭐 1.3바 뭐 0.7바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압력계의 요 측정 범위가 이제 0, 그러니까 대기압에서 한 2바 정도가 적당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요 압력계가 꼽혀 있는 그 배관에서의 압력은 항상 1바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0.7바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한 이 정도 오겠죠. 그리고 이제 뭐 1.2바가 됐다. 그러면 이제 요 포인트는 여기 올 겁니다. 그러면은 요 이제 압력 변화에 대해 가지고 측정 범위가 0에서 10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지만은 측정 범위가 0에서 2바 정도가 되면 요 포인트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더라도 뭐야 요 이제 실제 그 배관에서의 압력값을 갖다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브루동 게이지와 같이 이제 아날로그 타입의 압력계를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할 때에는 이제 그 압력계가 설치되는 장소에서의 이제 정상 운전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의 압력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압력계가 설치된 그 배관에서 이제 최대 압력이 얼마까지 걸리는지 요 두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이제 압력계를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갖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정상 운전 상태에서는 이제 1바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뭐 최대 그 압력이 뭐 20바까지 걸릴 수가 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제 가정을 갖다가 해 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 메인 배관에서 요 불동 게이지를 갖다가 이제 요 압력계를 설치하는 요 커넥션 부에 우리 이제 밸브를 달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동 시에 뭐 압력이 20바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설치된 압력계의 측정 범위는 0에서 2바 같다. 자, 그러면 20바 걸리면 이 압력계는 터져버리거든요. 그때는 요 커넥션 부에 있는 밸브를 잠그고 기동을 시작해요. 이와 같이 이제 매뉴얼에 적어놔 줘야 됩니다. 지금 요 왼쪽에 보이는 압력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정 범위가 0에서 이제 10바까지잖아요. 그러면 0이라는 것은 대기압이니까 이 압력계는 이제 요 뭐야 압력을 측정하는 그곳의 위치에서 압력이 대기압보다 얼마만큼 높으냐.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압력계거든요. 그런데 압력계가 이제 설치된 곳에 이제 정상적일 때는 항상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이 걸리는데 이제 비정상적인 운전 상황에서 대기압보다 낮은 즉 진공 압력이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요 게이지는 이제 대기압보다 낮은 진공 압력도 보여줘야 되고 대기압보다 높은 이제 압력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콤파운드 게이지라고 부르는 이제 불돈식 압력계를 갖다 설치를 해요. 그래서 요 이제 콤파운드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야? 요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일 때는 이제 포인트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고, 뭐야,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일 때는 요 포인트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요와 같이 이제 뭐야, 콤파운드 게이지를 갖다 쓰는 곳은 주로 이제 뭐야, 액체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콤파운드 게이지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제 요 저장 탱크에서 이제 액체를 갖다가 갑자기 빼버리면은 탱크 내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쪽에는 이제 뭐야, 진공압이 걸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절대 압력하고 계기 압력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압력 측정 장치인 불동 게이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동 게이지의 형태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참 많아요. 이제 요 불동 게이지가 설치된 요 이제 예를 들어 파이프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거기에 흐르는 유체가 액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체 혹은 전기냐에 따라서 이제 모델이 다릅니다. 뭐 똑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요 그 흐르는 유체가 이제 뭐 부식성이 있느냐 안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부식성이 없는 유체냐에 따라서 또 모델이 다르고 흘러가는 유체의 온도가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또 저온용, 고온용 이렇게 또 나뉘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현장에 가시면은 이제 많은 걸 갖다가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압력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브루동 게이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압과 계기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압력, 게이지 프레셔하고 대기압력, 애트모스피어릭 프레셔, 그리고 절대압력, 앱솔루트 프레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압력계라는 측정 계기를 통해서 이제 측정한 압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계기압력, 즉 이제 게이지 프레셔라고 하고, 이 게이지 프레셔는 이제 대기압, 즉 애트모스피어릭 프레셔를 기준으로, 즉 그러면 이제 요 애트모스피어릭 프레셔가 제로로 두죠. 요 이제 계기압력은 요 이제 대기압력하고 비교해가지고 얼마만큼 높으냐를 이제 측정한 압력입니다. 그런데 이미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요 대기압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표면에 1cm, 1cm라는 이제 정사각형 면적을 하나 그리고 이 정사각형 면적을 기준으로 이제 가상의 직육면체를 갖다 대기권 끝까지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가상의 직육면체 안에 이제 공기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공기 무게에 의해서 이제 요 1제곱센티미터의 이제 지표면 면적을 누르는 힘에 의해 이제 압력이 대기 압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가상의 직육면체에 공기 입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은 요 이제 1제곱센티미터의 지표면 바닥을 누르는 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압력이 제로가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을 갖다 우리가 절대 진공이라고 그러고 앱솔루트 베큐um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 이제 앱솔루트 베큐um, 즉 절대 진공을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을 갖다 우리가 절대 압력 앱솔루트 프레셔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애트모스피어릭 프레셔, 즉 대기 압력은 계기 압력의 기준이 되잖아요. 대기 압력을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제로 세팅이 되거든요. 그럼 대기 압력은 이제 계기 압력, 게이지 프레셔로 봤을 때는 0이에요. 그러면 이제 0.0kg/cm 자성이고, 요 대기압은 계기압으로 봤을 때 0이라 해갖고 이제 게이지라는 요 문자 G를 갖다가 붙여줍니다. 하지만 절대 진공을 갖다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은 요 대기압은 지금 1.0332kg/cm 자성이라는 압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대기 압력은 1.0332kg/cm 자성의 압력이고, 이거 어디를 기준인가 하면은 이제 절대 진공을 기준으로 한 절대 압력을 의미한다 해갖고 이제 앱솔루트를 의미하는 ABS를 붙여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압력 용기에 압력계를 꼽아가지고 압력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 요만큼 이제 측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 이제 압력계로 측정된 압력, 즉 계기 압력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이만큼 압력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요 압력계로 측정한 압력을 갖다가 이제 1.5kg/cm 자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압력계로 측정했으니까 계기 압력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G라는 이제 요 문자를 붙여줬어요. 하지만 측정된 이 압력은 이제 대기를 기준으로는 이제 이만큼 높지만 실제 이제 절대 진공을 갖다 기준으로 이제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제 요 압력의 크기는 이만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측정되어진 요 이제 계기 압력, 즉 게이지 프레셔를 이제 앱솔루트 프레셔, 즉 절대 압력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요 이제 측정되어진 요 이제 계기 압력에다가 대기압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기압이 이제 1.0332kg/cm 자성이니까 이제 계기에 의해서 측정되어진 요 압력 1.5kg/cm 자성을 갖다가 대줘야 되겠죠. 두 개를 대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절대 압력으로는 2.533kg/cm 자성으로 이제 환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압력계로 압력을 측정할 때 꼭 이제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만 측정되는 게 아니고 대기압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제 낮은 압력, 즉 진공 압력이 측정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기압보다 얼마만큼 압력이 낮으냐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기 위해 갖고 간섭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측정되어진 계기 압력이 이제 마이너스 0.5kg/cm 자성이다 이거야. 물론 이제 계기로 측정했으니까 G라는 이제 문자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 대기압에 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만큼 낮은 압력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 진공, 그러니까 이제 요
절대 압력으로 보면은 이제 요만큼의 압력이에요. 그러면은 요 대기압에서 이제 요 측정되어진 계기 압력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측정되어진 진공 압력은 이제 1.0332에서 0.5를 빼줘야 되니까 0.5332kg/cm 자승이고 절대압이기 때문에 ABS라는 문자를 붙여주는 거죠. 뭐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간 것 같네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